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답이 맞았나 틀렸나 따질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답 자체도 다 무효화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그 수학능력 시험을 봤죠. 그 중에 이제 한국사 문제 중에 2번 문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사 포커스에서 그 보도한 거를 보면은 한국사 영역에는 남창희, 박찬하 씨 등이 한국사 2번 지문의 강동육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지면은 지포 김구의 한 시인 과철주의 철주를 지금의 평안북도 철산군 일대이다. 강동육주 중에 한 곳으로 서북면 방어의 요충지였다라고 지명을 해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과철주에서 철주를 지나며라는 시를 고려 말에 지포 김구라는 문인이 썼는데 그 철주를 갖다가 지금의 평안북도 철산군 일대다라고 문제를 냈다는 거죠. 지문인데요. 이번에 여기 철주를 지나며라는 시를 그 지포 김구라는 그 문인이 그 시를 썼죠. 과거에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불탄 그런 이제 철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쓴 시인데 여기에 철주를 가지고 지문에 지금의 평안북도 철산군 일대이다. 강동 육주 중에 한 곳으로 서북면 방어에 요충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철주를 갖다가 압록강 안쪽에 지금의 철산이라고 지문에 찍혀 나왔어요. 근데 과연 맞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하대 교수인데요. 남창희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강동 육주의 철주를 평안도로 비정한 것은 외교사 관련 전문 학회인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최신 학술회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최신 학계의 다수설은 현재 일본학자 쓰다 소키치의 신의주 원산선 고려국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덕일 역사 TV 보시는 분들은 이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현재도 한국,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역사의 신처럼 떠받드는 인물인데 이 쓰다 소키치가 고려의 북방 강역을 지금의 신의주에서부터 함경남도 원산까지로 이렇게 쭉 사선으로 그려놨죠. 그걸 갖다 아직까지 광복 8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한국학계는 한 번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 반면에 요즘 정치학회들 한국 역사학계는 그냥 쓰다 소키치를 역사의 신으로 모시니까 쓰다 소키치가 고려국경을 신의주에서 원산으로 이렇게 쭉 사선으로 그어놓은 걸 갖다 감히 손댈 생각을 못하죠. 그 반면에 쓰다 소키치로부터 정치학회나 외교학회 이쪽 전문학자들이 차로로 검토해보니까 쓰다 소키치가 그려놓은 고려국경이 틀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논문도 많이 발표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쓰다 소키치가 그려놓은 고려국경을 가지고 문제를 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문제를 제기한 이 박찬하 씨는 지금의 강동육주의 위치 비정, 그러니까 강동육주를 강동할 때 이 강을 갖다가 압록강으로 설정하고 압록강 남쪽으로 그려놓은 그 위치 비정이 잘못됐음이 문헌적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다고 전제했다는 거죠. 강동육주가 압록강 안쪽이면은 강남육주라고 해야 되죠.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압록강 동쪽이 어디예요? 동쪽으로 가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서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동육주라고 보려면 강이 최소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압록강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강동육주가 될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강동육주는 뭐냐면 고려가 994년 여진부락을 소탕하고 이곳을 통치하기 위하여 흥화, 용주, 통주, 철주, 귀주, 곽주의 성을 쌓는데 그 6개 성을 강동육주라고 하는 건데요. 쓰다 소키치를 추종하는 남한의 강단사학은 압록강 남쪽이라고 비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즘 그 정치학회라든지 외교학회 이쪽에서는 수승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 연구를 해봤더니 그쪽이 전혀 아니다. 그 압록강은 넘어서 요동 쪽에 있었다라고 지금 본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 쓰다 소키치가
우리 역사를 반도사로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걸 아직까지 추종하면서 문제를 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강동육을 살펴보면 전부 다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성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진이 여기 있다라고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강동육주라고 그려놨는데, 마찬가지로 이 교과서에서는 천리장성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그나마 이 교과서는 여진이라고 써놨는데 이 교과서는 여진이라고도 안 써놨죠. 그러면 여기에 여진은 고려를 갖다가 이 부모의 나라로 섬겼던 그런 부족이죠. 그런데 이 여진을 막으려고 여기에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고, 그것도 뭐냐면 이 논리에 따르면은 그나마 여기도 아니란 이야기에, 여기도 고려는 이때까지 여기도 차지하지 못했고 고려가 요만큼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나마 여기를 차지했다라고 써놓은 게 현재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고려 국경을 여기 신의주에서부터 원산까지 쯔다쇼키치가 한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 국경이 과연 이렇게 돼 있는지, 신의주에서부터 원산까지인지 뭐 따져봐야죠. 쯔다쇼키치 말이 맞는지 실제로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려에 대해서 쓴 책을 직접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이거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한번 찾아보면은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동계를 왜 보냐면 이 지금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지도들을 보면 고려는 북방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북계로 이렇게 해놨고 또 하나는 동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 동계가 지금의 여기 끝이 원산 부근이죠. 여긴 어디예요? 포항 부근이죠. 고려의 동계란 데가 북쪽은 원산에서부터 남쪽은 포항 부근까지인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를 봐야 되는데,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고려 동계에 대해서 정의, 고려시대 북계와 함께 양계를 구상하던 지방 행정구역 이렇게 써놨죠. 대체로 함경남도 이남으로부터 강원도 삼척 이북의 지역이 해당된다. 그러면 동계라는 데가 민족문화 백과사전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동계의 북쪽은 함경도 이남이고 남쪽은 어디예요? 강원도 삼척 이북의 지역이라고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 나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걸 찾아보기 이전에 뭘 한번 찾아보냐면 보세요.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고려의 동계를 함경남도 뭐라고 했어요? 조금 아까 함경도 이남부터 삼척 이북이라고 그랬죠. 그럼 함경도 뭐 이남은 여기라고 일단 쳐요. 일단. 그러면 남쪽이 어디예요? 삼척 이북이라 그랬죠? 삼척이 여기가 있어요? 이 초등학생이 봐도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삼척이면 최소한 여기로 그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작은데 이거 조금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아. 그럼 조금 더 내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내린 거예요. 뭐 복잡한 과정 거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쳐서 한 걸 갖다가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 버젓이 싣고 그 다음에 이 논리 가지고 계속 시험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사, 아까 민족문화 백과사전에서 고려사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랬죠? 고려의 동계가 함경남도 이남부터 삼척 이북까지를 갖다가 동계라고 한다고 고려사에 나와 있다고 참고문헌을 고려사하고 달았죠? 고려사 지리지 동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동계는 본래 고구려의 옛 땅이다.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 이남에서, 그러니까 북쪽은 공엄이고 삼척 이북을, 남쪽은 삼척 이북이죠.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그러면 이 삼척을 갖다 포항에 갖다 놓은 초등학생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나라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버젓이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공엄이 지금 함경남도냐, 그걸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그 공엄은 뭐냐면 고려 예종 때 윤관 장군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공엄진 현춘영이라는 곳에 고려 지경, 여기가 고려의 땅이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웠던 곳이에요. 거기가 고려의 동북방 강역이죠. 그 지역이 바로
공험진 선춘령이라는 데인데요. 그 공험진이 어디냐? 고려사 지리지 동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험진은 백두산 동북 쪽에 있다고 한다. 지금 함경남도 원산이 백두산 동북 쪽이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동서남북부터 다시 가리켜야 돼요. 두 번째,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함길도, 길주목, 경원도부 쪽가 나와요. 여기에서 두만강에서 북쪽으로 공험진까지 688리 정확하게 나와요. 통칭 공험진을 그날 700리라고 말해 왔습니다. 동국여지 승남, 조선에서 만든 지리지인 동국여지 승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 윤관이 토지를 확장하여 여기까지 와서 공험진의 성을 쌓고 고려 국경, 고려 지경이라고 색인 비석을 세웠다라고 동국여지 승남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송우익 선생이 윤관의 비는 선춘령에 있으니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공험진에 대해서 모든 사료가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린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린 슈다소키지 선생님이 역사의 신이잖아요. 그 슈다소키지 선생님이 원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따라요.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은 이제 죽여야 된다고 이제 난리 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록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기록을 한번 보자고요. 송나라 사신 서궁이란 사람이 고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 고려도경, 정식 명칭은 천화봉사 고려도경이란 책인데요. 이 책에 원래는 뭐 그림도 그렸다 그러는데 그림은 사라지고 이제 글만 이렇게 쭉 남아 있습니다. 원문이. 그런데 이 서궁이 뭐라 그러냐면 고려는 남쪽으로는 요해로 막히고 서쪽은 요수와 맞닿고 서쪽은 요수와 맞닿았다 그랬죠? 그럼 이 한국사 교과서나 지금 시험 문제 낸 사람들은 고려 서쪽이 어디예요? 서해예요. 바다. 북쪽은 거란의 옛 땅과 접하고 동쪽은 대금과 맞닿는다. 이거는 고려에 자기가 직접 송나라에서 고려에 직접 와보면서 고려 보니까 국경이 요수네 라고 자기가 확인을 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다른 나라 갈 때는 우리가 여권 제시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국경을 넘을 때는 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궁이 보니까 바로 요수에서 각 나라에서 이제 나라로 넘어가는 절차를 치르고 나서 이게 쓴 기록이에요. 그래서 송나라 사신 서궁은 고려는 서쪽으로 요수와 맞닿고 요수가 여기에요. 여기까지 직접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이 고려 서쪽 국경이 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학생들에게 고려 국경은 여기야. 고려의 국경은 신의주에서 원산이며 슈다소키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검증 필요 없어. 이분은 슈다소키지 선생님, 이마니히루 선생님, 슈야마스 야스카주 선생님 이분들은 역사의 신이서 그냥 따르면 돼. 해가면서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이런 걸 갖다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이 또 있어요. 고려사 현종 17년도에 보면 거란이 어원판관 야율골타를 보내요. 동북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제가 계속 한문 원문 써놓는 거는 일본과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은 거짓말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원문을 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거란에서 동북여진을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격하려고 하는데 고려한테 길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납니까? 일본 열도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길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거란에서 지금 동북 여진을 공격할 테니 고려에게 길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써놓은 거 보면은 여기가 거란이고 여기가 여진이에요. 꼭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지 고려한테 길을 왜 빌려달라 그래요?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힘을 좀 빼야 되겠다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 그래? 앞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이니까. 위치를 보면은 동북여진이 여기 있지도 않고 여기쯤 있어야 맞고요. 여기가 다 고려의 땅인데 여기에서 여길 거쳐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름길이니까 고려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걸 천리장성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죠. 실제 천리장성은 지금 저쪽으로는 이쪽을 이렇게 해놔야 국경선인 이 요하 근처
지금의 요하 근처를 기준으로 천리장성을 해놔야 이쪽으로부터 공격을 막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고려 현종 때 기록은 고란 여진 공격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고려 국경을 거쳐서 이쪽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길을 빌려 달라고 하는 거죠. 고려가 여기 있으면은 자기네가 이렇게 가면 되지 고려한테 왜 길을 빌려달라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 나라는 유수한 대학의 대학 교수들이 하고 있고, 더 한심한 거는 이게 전부 다 일본인 식민사학자 대일항쟁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일제와 싸울 때 그 일본에 붙어가지고 왜곡하고 했던 그 쓰다소키치, 이마니시루, 시야마스 야스카즈, 그 밑에서 밥 벌어먹던 이병도, 신석호, 그 사람들 논리를 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는 게, 이게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있지가 않아요. 고려란 나라의 국경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공엄진이고 여기가 나중에 천령이 되는 자리, 심양 남쪽이죠. 고려 국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에게 천령을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명나라에서 천령을 여기 설치해가지고 전쟁이 되면은 고려군이 일로 가야지 고려군은 왜 일로 가냐고요. 그 천령은 뭐냐면 원래 심양 남쪽 딘상둔진이라는 곳에 천령을 설치했다가 고려에서 반발하니까 여기 태링, 한자로 천령시 있죠. 천령시 운주구라는 곳이 지금 있어요. 그 운주구가 심양 남쪽에 있다가 바로 여기로 옮겼다라고 중국 명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북방 강역은 지금의 심양 남쪽에서부터 공엄진 이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전부 다 여기로 해놓고 나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까지 내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시험에 나온다니까 외워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 문제, 역사 문제에 관한 한 조선총독부 항모국에서 계속 관장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1차 사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면은 고려의 강동육조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라고 해놓고 나서 우리의 2세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2세들의 역사관을 갖다가 총독부 사관으로 오염시켜가지고 우리 미래까지 암담하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세대예요. 아주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문제 자체가 틀렸잖아요. 철주가 철산이 아닌데 철주가 이 지역에서 찾아야 되는 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라. 문제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무효화하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수능시험 문제 몇 년째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주 옛날 문제로 구석기 시대 또는 신석기 시대 한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한 2, 3천 년 뛰어넘어가지고 2, 3천 년 동안의 역사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고조선은 절대 내지 말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고조선 문제는 절대 안 내고 그 다음에 기껏 해봐야 올해 같은 경우 발해 문제 나오고 발해 문제도 맞지도 않아요. 수능 한국사 문제를 내는 사람들 의식 자체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식민사학 극복했다라고 맨날 해놓고 본론에 들어가 보면 계속 식민사학을 하는 이 이중성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철주를 지나며 이런 그 문제 예서처럼 굳이 그냥 지나며 하면 되지 거기에 평안도 철산이다 라고 하는 식민사학 얘기를 지문에 왜 실어놔요? 그 이유는 뻔한 거예요. 식민사학 달달 외우지 않으면 대학 못 가. 니네 식민사학 달달 외워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답이 맞았나 틀렸나 따질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답 자체도 다 무효화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